HSP, 초민감한 사람들 더 많이 잘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조금 까탈스럽게 굴고 불편한 것들이 많고 그리고 잠자고 먹이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 아 진짜 아이 키우기 빡세다, 나만 이렇게 빡센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아이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불평하고 예민하게 굴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편한 게 아이들이라는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다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요즘 HSP, 굉장히 초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기질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또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조금 해주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가 그냥 흔히 민감하다, 우리 아이 굉장히 예민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흔히 하게 되는데 사실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민감하다라는 것에 또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감각적으로 민감한 아이들이 조금 주를 차지하는데 이제 더 많이 잘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조금 까탈스럽게 굴고 불편한 것들이 많고 요청하는 것들이 많은 그런 아이들, 그리고 잠자고 먹이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우리 기질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민감함이 높은 아이들도 있고 대인관계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섞여서 우리 아이 너무 예민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가 그냥 예민하다, 민감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주로 뭐 새로운 환경, 사람,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 그다음 감각적인 민감,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민감한지를 먼저 잘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른 민감도도 있지만 유독 조금 감각이 민감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신가요? 너무 힘들지요? 네, 너무 힘듭니다. 이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힘들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굉장히 고집스러운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청하다가 잘 안 되면 짜증 부리고 떼쓰는 행동,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아이 키우기 빡세다, 나만 이렇게 빡센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 가끔 상담 오셔서 선생님 솔직히 아이가 너무 미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저도 그 마음이 이제 너무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 우리가 키우면서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가장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일까요? 바로 아이 그 자체입니다. 아이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불편한 걸 직접적으로 느끼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만큼 느끼고 싶지 않은데 느껴지고 그만큼 긴장하고 싶지 않은데 긴장이 되고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여기 이거 이렇게 붙은 거 싫어요 라고 떼달라고 얘기할 때 떼주는 우리도 귀찮지만 1차적으로 가장 불편한 건 뭐예요? 이 감각이 너무 지나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아이가 가장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바로잡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불평하고 예민하게 굴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편한 게 아이들이라는 거, 아이들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가 정말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화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가장 불편하고 힘든 건 너지, 예민하고 힘든 건 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도대체 얘 왜 이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 괴롭히는 거야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인간적으로 우리도 더 감정 조절하기가 어렵고 아이를 예쁘게 바라보면서 이제 뒤에 이야기 나눌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 같은 것들을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가장 힘들 우리 아이를 먼저 이해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느냐,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예민함이라는 것 자체가 훈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예민하게 굴 때 아이한테 그냥 좀 대충 해. 뭐가 불편하다 그래. 그냥 먹어. 왜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매번?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서 뭘 비난하게 돼요? 아이가 느끼는 그 불편함 자체를 비난하고 훈육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얘가 예민하고 불편한 게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느껴지는데 어떡해요? 불편한데 어떡해요? 그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훈육해야 되는 거, 정확하게 다뤄줘야 되는 건 뭐냐? 예민하고 불편해서 그 감정은 오케이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아이의 행동,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정말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굴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 자체를 자꾸만 비난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2가지의 큰 손실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가 예민함, 그 불편함을 어떻게 바르게 표현해야 되는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 교정이 안 된다는 거죠. 2번째는요.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자꾸 비난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이 나도 미워져. 이렇게 되는 거야. 자존감,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죠.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닌 아이가 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 이 행동에 초점을 둬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해선 안 돼. 불편하다고 해서 울면서 해결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가 더 나은 방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양육과 훈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는요. 이 예민하고 좀 민감한 친구들, 가장 이제 성인이 돼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가려면 배워야 하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 예민하고 불편한 것을 어디서는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잘 견뎌야 하는지 그것들을 구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사실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뭐 불편해, 힘들어, 이거 해결해줘. 이거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주지 않는데 이게 좀 세상의 어떤 냉혹함 이런 걸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냥 먹어봐, 그냥 해봐, 그냥 입어봐, 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거절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요청하는 것을 안 돼라고 얘기하거나 흔쾌히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놈의 세상이 참 더러운 세상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불편하다고 좋게 얘기해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내가 그냥 얘기하면 그냥 해보래 자꾸. 괜찮대. 근데 내가 결국에 못 참겠어서 막 짜증을 내고 울고 고집 부리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얻어. 지금 아이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점점 고집이 세지고 때와 울음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항상 상담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어머님 아이의 요구 중에서 들어줄 수 있는 거는 다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에게 우리가 막 아이고 이러면서 다 맞춰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말로써 예쁘게 표현한다면 들어주라는 거예요. 불편해? 떼줘. 귤껍질 하얀 거 싫어? 그래 떼줘. 이거 식판 이거 소리 싫어? 그래 원래 네가 쓰던 거. 좀 귀찮지만 닦아가지고 여기다 다시 옮겨줘.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가 어떻게 느껴요? 내가 제대로 이야기하면 수용받을 수 있구나. 이걸 먼저 이제 깨닫게 돼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상황들이 당연히 아이의 삶에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단체 생활, 공공장소에서 아이랑 있을 때, 아니면 지금 상황이 안 돼, 시간이 안 돼, 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럴 때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시간이 되고 네가 요청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을 때는 불편함을 해결해 주잖아. 근데 지금 이건 네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엄마는 이 지하철 소리를 끌 수 없어. 아무리 불편해도 지금은 당장 나가야 돼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는 뭘 배워요? 아, 내가 되는 영역도 있는데 안 되는 상황도 있구나. 자, 그럼 이럴 때는 엄마 아빠가 네가 그냥 조금 불편한 것을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가 잠깐 이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 안 해볼 수도 있어. 아니면 조금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돌아와서 해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대안을 주면서 아이한테 네가 원하지만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아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는 일단 거절당하고 안 되고 요거 먼저 경험하게 되면 자꾸 부모와 대립전이 생기고 아이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모는 더 짜증이 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생기게 돼요. 완전 리셋해서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에서 거절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배워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들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자극을 느끼기 때문에 긴장도도 높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풀지 못한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민감하고 예민한 친구들의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많은 자극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예술적이고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적인 긴장과 불편함을 조금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가능한 한 이런 방법을 아이가 학업을 하는 내내 조금 청소년기를 보내는 내내 그냥 취미로서 좀 할 수 있게끔 계속 시간을 허용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야 학업이라는 것에도 좀 더 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예민함을 잘 심리학적인 용어로 승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거, 어떤 아이는 글로 쓰는 거, 어떤 아이는 악기 연주, 또 뭐 어떤 아이는 몸을 움직이는 거, 춤추는 거,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런저런 활동들을 조금씩 시켜보거나 아니면 아이가 여러 가지 할 때 뭘 할 때 제일 조금 자유로워 보이고 표현을 잘 하는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셨다가 그러한 활동들을 아이가 좀 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아이가 클수록 좀 공부 아니고 나머지는 좀 쓰잘데기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기 삶에 좀 밸런스를 가지고 내적인 어떤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들을 조금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뭐예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 예민함, 불편함 이런 것에 대해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훈육하셔라. 두 번째는 아이를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이의 요구가 수용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해라. 세 번째는 아이가 예민하고 민감한 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갈등과 내적인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아이에게 허락해줘라.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특히 감각적으로 좀 예민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가진 특성은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또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말미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가지고 있는 고민들 영상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솔루션을 드리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있는데요. 주변에요, 예민하고 민감한 아이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고 또 아이하고 자꾸만 부딪히고 사이가 나빠지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이 영상 링크를 많이 좀 전달해 주셔서 많은 부모님들이 도움을 받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